안녕하세요, 선생님. 회보 탄력성 고고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 강사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연습 수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크게 행복한 삶을 위한 연습과 자기효능감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ABC 활동,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라 뒷셈미소상 대회, 그리고 나만의 뒷셈미소 앨범 만들기, 그리고 6 곱하기 6 토크파스 활동, 자기효능감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하위 요인으로는 자아 낙관성, 원인 분석력, 공감 능력, 감정 조절력이고요. 자아 확장력, 공감 능력, 소통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은 행복한 삶을 위한 연습에서는 활동지, 휴대폰, 채색 도구가 필요하고요. 자기효능감 연습에서는 활동지, 주사위, 포스트잇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학생들과 감사일기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학생들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감사일기 경험이 어땠는지 공유하는 시간도 꼭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활동은 스토리텔링 ABC를 통해 시작됩니다. 스토리텔링 ABC 수업 활동은 인지행동 치료 기법에 기반한 수업 활동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에 대한 자기의 신념,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결과를 확인해보는 수업 활동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A는 액시던트를 의미하고 사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의미하고요. B는 빌리프의 약자이고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A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해결했던 나의 태도나 느낌,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컨시퀀스의 약자로서 결과를 의미하고 A와 B에 따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ABC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 A,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B, 이때 B는 긍정적 태도일 수도 있고 부정적 태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C, 긍정적 태도에 따른 C는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고 부정적 B에 해당하는 부정적 C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는 수업 활동 시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인물의 사례를 들어서 이 ABC 활동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앤 K 롤링의 사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회복 탄력성 인물을 활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마이클 조던 같은 다른 회복 탄력성 인물들이 살면서 어떤 A 사건을 겪었고 그때 이 인물들이 어떤 B를 선택했고 그에 따라 이 인물들이 어떤 C 결과를 얻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A와 C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B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즉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에게 A에 해당하는 즉 나에게 일어난 문제가 되었던 사건과 그리고 B 그 사건을 해결했던 나의 태도 혹은 느낌이나 신념 그리고 C 그로 인한 결과를 함께 적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긍정적인 태도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평소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얻었다는 점, 혹은 내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이유가 사건에 대한 나의 긍정적 태도 때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활동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요, 이걸 작성할 때 B와 C를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A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인생에서 느꼈던 사건의 종류가 굉장히 적은데요. 이래서 아예 적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꼭 학생들이 자신의 사례를 잘 발굴해낼 수 있는 적절한 발문을 사용하거나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A를 제대로 발굴해내지 못한다면 B와 C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긍정성을 마구마구 뽐내고 정말 즐겁게 참여하면서 가장 좋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뒷셈 미소 짓기 수업 활동입니다. 선생님들은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 두 사진 중에 진짜 미소는 무엇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 대체로 왼쪽 사진을 진짜 미소로 뽑고 오른쪽 사진을 가짜 미소로 뽑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인물의 미소가 훨씬 더 활짝 펴 있고 입꼬리가 올려가 있고 광대가 솟아 있고 눈가에 주름이 더 많은 걸 보아하니 더 진짜 미소라고 생각하셨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가짜 미소를 지을 때보다는 진짜 미소를 지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을 때 짓는 미소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진짜 미소를 지어야만 우리 인생에 행복감이 가득하고 나의 긍정성이 증가할 수 있겠죠. 이 개념을 뒷셈 미소라고 합니다. 폴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진짜 미소를 뒷셈 미소라고 명명하고 우리가 진짜 미소를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 그 연구한 결과이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뒷셈 미소를 짓는 집단의 30년간 연구 추적 결과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살아갔다고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뒷셈 미소는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을 의미하고 이런 환한 웃음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고 잘 동기화시켜 주신다면 학생들이 나도 뒷셈 미소를 짓고 싶다고 막 손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뒷셈 미소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에 걸쳐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반달 모양의 눈꼬리가 지어져야 하고 치켜 올라간 입꼬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하게 활짝 웃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뒷셈 미소 짓기를 어떻게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휴대폰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꼭 이 휴대폰을 챙겨서 참석하라고 미리 안내해 주시고요. 모든 별로 서로의 뒷셈 미소를 휴대폰으로 찍어주는 활동입니다. 많이 부끄러워서 학생들이 안 찍을 것 같지만 앞서 뒷셈 미소의 효능과 어떤 개념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이 뒷셈 미소 짓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서로 정말 웃으면서 사진을 서로 찍어주면서 교실이 정말 시끌벅적해지고요. 만약에 부끄러워서 잘 웃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미션을 주시면 됩니다. 어떤 미션을 주시면 되냐면 학생들에게 웃지 않는 친구를 간지럼 태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동으로 뒷셈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서로 모두만끼리 공유하도록 하고 각 팀별로 뒷셈 미소 1등, 즉 진짜 미소를 지은 사람 1등을 뽑는 뒷셈 미소 대회의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뒷셈 미소 대회를 연 후에 우리 학급에 최고 뒷셈 미소 1등도 추가적으로 뽑는 것도 선생님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이 뒷셈 미소를 지어본 뒤 나의 느낌을 말하게 하고 그 기분에 대해서 꼭 공유하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단지 재미있게 웃고 떠드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웃음의 효과와 그때의 감정에 대해서 훨씬 잘 오래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핸드폰을 켜시고 지금부터 뒷셈 미소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이제 각자 모든 사람의
자, 각자 모든 사람의 사진을 다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모둠의 최고 뒷셈 미소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반 전체의 뒷셈 미소 1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이겨야 돼. 야, 막 이거야? 이거야? 세다. 너무 세다. 이빨 보여봐, 이빨. 이거 봐. 아니, 이게 막 이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자신감 아니야? 이게 나? 이게 1등이야? 모르겠어. 이 낫죠? 이건 좀 다른 빨리 내세요. 이거 어떠냐니까? 뭐야, 너한 번도 뒷셈미소 대회 활동을 위한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휴대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지만 외모 비하로 이어질 경우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사진을 가지고 친구의 외모를 놀리거나 혹은 몰래 저장해서 다른 데 유포하거나 이런 활동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꼭 사전 교육을 강하게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 모든 활동이 끝난 후 휴대폰 사진은 모두 지울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셈 미소상을 뽑을 때 아무래도 그 활짝 웃은 모습의 사진을 서로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지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공개하시면 안 되고요. 꼭 공개 전에 학생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안정장치만 잘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수업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뒷셈미소 대회를 하면서 문제를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뒷셈미소 활동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앨범 만들기 활동도 추가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으실 경우에는 앨범 만들기 활동으로까지 이어서 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앨범은 자기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등 여러 조건을 제시한 후에 나의 진짜 웃는 모습을 앨범으로 제작하는 건데요. 사진을 출력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앨범을 자랑하면서 진정한 미소와 행복감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유능관 연습 활동입니다. 이 자기유능관 연습 활동을 하기 전에는 6곱하기6 토크버스 활동을 먼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야기의 포문을 열고 훨씬 더 즐겁게 동기화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곱하기6 토크버스 활동은 먼저 팀을 나누어 테이블을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신 주사위를 팀별로 나눠주시고 이 주사위를 2번 던지도록 안내해 주세요. 첫 번째 던진 주사위의 수는 가로만큼 이동하고 두 번째 던진 주사위는 세로수만큼 이동해서 그 좌표 칸에 있는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토크버스를 운영합니다. 이 토크버스를 운영할 때는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가장 먼저 한 바퀴를 다 돌린 팀이 우승하는 형태로 게임 형식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끝이 나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게임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꼭 끝을 맺음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6곱하기6 토크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위를 2번 던져서 가로수와 세로수에 해당하는 좌표에서 자기의 미션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왔다면 첫사랑 이야기를 얘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화 주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야기의 포문을 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짝. 좋아하는 음악 가게. 80은 잘한다. 아니 아무거나 해. 바로 발라. 이건 김경환 사람. 원래 가자. 좋아하는 게임. 6곱하기6 토크버스 활동이 끝나셨다면 자기효능감 활동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활동 전에 동기유발 발문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발문을 통해 학생들은 작은 걸음, 큰 걸음이라는 자기효능감 증진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내가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상황은 언제인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힘이 나도록 스스로 해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친구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어떤 응원의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동기유발 발문을 먼저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신 후에 학생들에게 총 각자 3가지 색상의 포스트잇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포스트잇에는 다른 내용의 말들을 적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 포스트잇에다가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나의 고민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시간이 촉박한데 과연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을 적어냅니다. 이후 활동에 있어서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이 첫 번째 포스트잇에 적당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피드백과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고민을 적을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포스트잇에다가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의 해결 방법을 적습니다. 단계별로 적을수록 더 좋은데요. 작은 걸음부터 큰 걸음까지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두 번째 색상의 포스트잇에다가는 놀고 싶은 마음을 떨치고 자리에 앉아본다. 그리고 지금부터 1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해본다. 그리고 교과서를 2번 정독한다. 와 같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잘 증진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데요. 바로 3번째 포스트잇에다가는 학생들의 응원과 지지를 적는 칸입니다. 여기다가 적어서 친구에게 선물해주는 형태로 이 작은 걸음 큰 걸음 활동이 마무리되는데요. 예를 들면 너는 자제력이 뛰어나니까 분명히 놀고 싶은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 거야. 너 운동할 때 굉장히 끈질기더라. 분명 그 끈기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너는 평소에 소설책도 빠르게 읽잖아. 교과서도 충분히 2번 읽을 수 있을걸? 이와 같은 형태로 앞서 제시한 두 방법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작은 걸음 큰 걸음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계단의 개수는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특성과 배경 그리고 수업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스트잇을 계단의 형태로 완성해서 맨 마지막 칸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를 구현해 주셔야 되고, 이를 통해서 작은 걸음에서 큰 걸음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효능감 증진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쌓은 계단 모형을 모두먼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고, 이 활동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나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작은 걸음 큰 걸음 활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자기 효능감 긍정 문구가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힘을 줄 수 있을지까지 성찰하는 시간을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활동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자기의 고민을 적고,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고, 그리고 친구들의 응원을 받아내는데요. 이렇게 진지한 응원을 해주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면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찾아서 너의 꿈을 찾고 행복하게 지내고 너가 한 선택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게 열심히 너의 꿈에 노력을 하고 그것만 몰두하면서 신중하게 산다면 너의 꿈을 정확하게 찾고 너가 원하는 꿈과 인생을 살 수 있을 테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이루면 좋겠어. 이렇게 길게 진정성 있는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응원과 지지를 받는다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증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싼 치킨을 먹어요. 노란색을 하나 줘봐. 자동차 쪽이 나의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것일까 고민이 듭니다. 뭐야 이거 뭐 해야 돼? 해결책으로는 너무 이거 어리잖아. 신분자인데 이미 너의 진로를 정해버리고 이제 나는 필요가 없어. 만약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너무 이것으로 5차시 수업 활동이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늘 그려왔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 수업 돌아보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시간을 부여하셔서 학생들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마무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것으로 회복 탄력성 고고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 수업 운영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미래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심리적 자질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과 행복한 수업을 운영하시고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